오늘 또 아주 독특한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특한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양 관련한 구조물 공사, 해외 공사를 30년 가까이 일해 왔어요. 그 구조물 공사의 그 팀원으로서. 일단 성함. 네. 제 이름은 손형순이고요. 지금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구조물 네. 구조물 얘기까지 나왔어요. 구조물. 네. 구조물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구조물은 사실은 그 외국의 그 석유 회사, 유전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한국의 그 조선소, 대표 조선소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나 대우나 삼성 그런 데다가 이제 수주를 주는 거예요. 수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수주를 주면 이제 조선소에서 그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구조물을 만드는 그 조선소에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그 회사에서 오더를 준 회사의 그 팀원이 되어서 네,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행정이나 계약이나 예산, 재정 관리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네, 저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그 현장에서 테크니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 들은 대로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 회사의 직원은 아닌 거죠. 조선소의 직원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아닙니다. 아니면서 프로젝트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그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제가 제 전공은 영문학인데 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 취직한 곳이 그 성급협회라는 게 있어요. 성급이라는 것도 일반인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성급이라 하면 말 그대로 그 배가 배선자니까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보통은 그 정부 기관이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가 노르웨이 그 DMV라고 하는 노르웨이 선급, 그다음에 뭐 로이드라고 하는 영국 선급. 제가 일했던 데는 BV라고 하는 프랑스 선급이에요. 그러면 외국 회사에 그러면 네. 취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급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선 쪽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제가 4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프리랜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면 정규직 직장 생활을 얼마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4년 정도. 4년 정도. 네. 그러면은 프리랜서로 전환해서는 바로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4년 정도 할 때 회계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회계팀에. 그래서 그 공사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 회계 담당, 예산하고 재정 담당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 팀에 이제 일종의 뭐랄까 팀원으로 들어가시는 일부터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얼마 하다가 본인이 이제 프로젝트를 꾸리게 됐잖아요, 그죠? 제가 프로젝트를 꾸렸다기보다는 그 팀을 총괄하게 된 거죠. 팀을 총괄하게 됐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팀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공사의 인원은 그 1,2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공사팀이 1,200명이면은 그 실제로 그 공사에 인발부되는 그 조선소 직원들은 수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랬었고 기간도 6년 넘게 한 프로젝트가 6년 넘게 했던
와, 그럼 뭐 그냥 하나의 또 직장이네요, 그죠? 거의 완전한, 정규직 비슷하게 정규직 비슷하겠네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또 작게는 8개월 정도 그다음에 그 공사팀이 대략 50명 정도의 아주 그 소규모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알만한 조선소에서는 거의 다 한번 일을 하셨겠네요, 그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현대, 그다음에 대우, 삼성 그쪽에서 다 일을 그쪽에서 했었죠. 다 일을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연봉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팀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 거기를 총괄하는? 예, 그렇죠. 이제 그 본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계약은 이게 주로 연봉으로 하진 않고 저희가 하는 거는 레이트 베이스는 뭐 시간당 아니면 일당 아니면 그러니까 예, 아울리 뭐 데일리 먼슬리 이런 정도까지 해서 하게 되죠. 계약을 네. 그래도 1년 단위나 뭐 이렇게 할까? 그게 이제 뭐 만약에 뭐 시간당 하게 되면 그 하루에 그 시간을 일했으면 그게 얼마가 돼서 모여서 한 달 월급이 되고 뭐 페이는 한 달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맨 아워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몸값이 책정이 돼가지고 매월 이제 일한 양만큼 이렇게 이제 월급이 되는 거 독특하네요. 그 지금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외국 회사예요. 다 외국 회사. 우리나라 회사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발주하는 회사는 해양 구조물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 배는 아마 해군에서 이제 뭐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근데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선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뭐 한진시핑 뭐 이런 선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지? 유람선 이런 것들 크루즈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규모가 저희가 하기에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네. 그럼 그 시추선이 아니라 구조물 그건 단위 자체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단입니다. 조단위. 네, 계약. 와, 수백조가 되기도 하고. 수백조가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네요. 네. 그럼 어쨌든 총괄하려고 그러면 본사하고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직원들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일단 언어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대개는 영어가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이제 본사 사람들하고 이제 영어로 하는 거고 또 뭐 모든 서류는 또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경우가 아니라 100% 서류는 100% 영어입니다. 100%. 그럼 그 안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또 언어가 돼야 되겠네요. 뭐 영어는 사실 베이스로 깔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름 또 전문인으로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네,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좀 안정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직업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안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글쎄요, 이게 경력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뭐 이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래서 중간에 공사를 뭐 한 2년짜리 했는데 중간에 뭐 3년 동안 일을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긴 대개는 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일을 시작하면 이게 조선소에서 계속 공사를 하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쪽에는 강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구조물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있는 나라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딱 오늘 현재는 사실 해양 프로젝트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시작된 거 말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분야를 들어오겠다, 네. 좀 관심이 간다 그러면은 뚜렷한 어떤 입문하는 길은 없는 거네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사회초년생일 때는 들어오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조선소나 이런 데서 어떤 경력을 쌓다가 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직을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전환하는 네. 경우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저는 현장에서 그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사무직인데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나이대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일선 업무를 이제 대략은 뭐 7, 8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예. 그 가장 그 하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신입 팀원으로. 네. 하여튼 거기서 꽤 오랫동안 하여튼 일을 하셨는데 네. 그 일종의 연봉으로 따진다면 연봉 수준은 어땠어요? 일반 조선소에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그러니까 뭐 비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사에 수로 보면 12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억대 연봉 뭐 이렇게 뭐 드리밍 어바웃 한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보다 넘었고요. 제가 신입 사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이 30년을 일한 후에 연봉을 생각하시면 좀 힘드시니까 처음 들어오면은 대략 연봉으로 치면은 5천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신입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경험이 없어도.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은 없지만 이전에 그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회계를 했다든지 네. 기획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최소 5년 이상 뭐 7, 8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좀 어쨌든 독특한 분야의 일이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사실 또 오늘 인터뷰 하시는 분이 최근에 항만공사의 감사가 되셨다고 해요. 축하드릴 일인데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항만 쪽, 조선 쪽, 또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돼서 네. 이쪽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해요. 그렇죠.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선은 젊은 분들이 이제 이 체인저의 회원으로서 뭐 어떤 궁금한 거를 뭐 질문을 한다거나 요청을 드리면 좀 친절하게 좀 답변도 해주시고. 네. 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12개를 하면서 제가 그 경험을 했던 게 업무적인 경험도 있지만 또 이제 팀 전체를 이렇게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 경력직으로 가도 요새 인터뷰 중요한데 인터뷰에 대한 노하우, 팁 이런 것들도 조금 드릴 수
노하우가 좀 있나요? 어쨌든 그 인터뷰를 네. 한 가지만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네. 끌리게 되고 좀 호감 있게 보이고 한 가지만. 저희는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저 회사에서 인터뷰 매뉴얼이 나오는데 아주 밀접 인터뷰를 합니다. 야, 그래서 밀접, 뭐냐면 이 질문을 받는 인터뷰가 질문을 받을 때 살짝 그 힘들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대답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질문들이 막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인터뷰의 성향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면접을 많이 보고 있으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잘 정말 침착하게 했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움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된다면 뭐 이렇게 팁도 팁이지만 시간이 되면 뭐 인터뷰를 뭐 진행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네. 직접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 한번 모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요즘 제가 그 뭐 CEO나 네. 이런 분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 회사 내지는 조직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단 말이죠. 네. 그때 뭔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은 것과 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오랜 시간 이제 그런 경험을 가져보면 어때요? 역시 인터뷰에서 좀 잘 보인 친구들이 일을 잘하는 건가요? 대개는 저는 제 경험상은 대개는 그랬습니다. 대개는 근데 그래. 네. 한 드물게 실패? 네. 인터뷰할 때는 너무 정말 잘했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업무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팀과 팀 빌딩, 그러니까 융합이 안 되는. 융합이 안 되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뭐 일은 조금 이렇게 천천히 배워도 되지만 그래서 융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팀이 망가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 말하는 그야말로 협력,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뷰 잘하는 친구들이 네. 그래도 좀 일을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네. 인터뷰는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조선 산업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좀 마치죠. 네, 지금 아까 제가 구조물 제가 원래 했던 공사들은 지금 그러니까 거의 수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뭐 작년에 조선업들이 힘들었지만 뭐 LNG선이 100척이 수주가 되었다. 그다음에 올해도 LNG선이 뭐 이렇게 수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LNG가 고기술력을 요하는 배이거든요. 근데 그 배들이 이렇게 처음에 중국 조선소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 실제로 이게 여러 번 사고도 나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이게 한국에서 해야 되는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서 LNG선 수주가 이렇게 좀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직업을 구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조선 산업에 네. 있어서도 긍정적인 신호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부정적인 것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술력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렇군요. 오늘 또 다 말씀 못하신 부분은 또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그 체인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마 또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